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진 작가님의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작품을 같이 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국 작가의 봄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을 가지고 인간사로 확장한 시가 되겠죠. 뭐 다 비슷한 시야. 제목이 주제예요. 상처는 보통은 아름답지 않잖아요. 좀 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일 텐데, 상처가 진짜 꽃보다 더 꽃이다 라는 깨달음을 제목에 갖다 놓고 있는 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비교법이라고 하잖아. 비교법이라는 게 더가 있잖아, 더. 모어. 근데 이 더라는 비교법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 비교법을 왜 하냐면 강조하기 위한 거야. 강조하기 위한 거. 비교법은 원래 강조를 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교법이 나오면 뭐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거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예문을 하나 적어놨는데 내용이 선생님은 케이크보다 닭강정을 더 좋아해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봐. 선생님은 닭강정 좋아하지? 그치? 그건 괜찮지. 근데 뭐를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케이크를 싫어합니까? 싫어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케이크보다 닭강정을 좋아한다는 건 케이크라는 시적 대상이 왜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비교법을 쓰는 이유는 닭강정을 겁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해주는 대상으로 케이크를 갖다 댄 거라고. 선생님은 케이크도 좋아해. 근데 닭강정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닭강정을 더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강조된다고.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꽃도 아름다워. 꽃도 아름다워. 꽃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야. 꽃이 아름답지만 상처가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강조한다고. 그냥 꽃은 당연히 아름다울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아름답다고. 괜찮아요? 그게 비교법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바로 역설적 인식, 역설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상처가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꽃이 더 예쁘잖아. 근데 이런 작가만의 참신한 발상을 통해서 역설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거지 상처가 더 아름다워. 꽃은 그냥 외적으로 예쁘잖아.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얼빠 아닙니까? 다들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얼빠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 꽃이 더 예쁠 수 있지만 이 작가님은 대단한 작가여가지고 외면보다 내면을 더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 상처가 더 아름답다라는 심미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아무래도 꽃을 직접 보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시로 썼겠죠? 시로 한번 가볼까요? 어린 매화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대꾸법이죠? 비슷하잖아. 유사한 문장 구조를 짝지어서 나란히 배열하고 있죠? 대꾸법. 그러면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려섰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본다면 1, 2행은 대꾸법 쌤이 여기 필기해놨고요. 지금 시적 대상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 어린 매화나무가 있고 400년 고목이 있어. 그럼 어린 400년은 지금 대조되죠. 그리고 완전 올드. 고목이 그냥 오래된 나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어린 매화는 무슨 상태야? 꽃을 피우는 상태야. 얘는 무슨 상태야? 하강적 이미지야. 꽃 지는 중이야. 그러면 이렇게 어린 매화와 고목을 대조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린 매화와 고목을 이미지가 조응한다 하면 안 되겠지? 이미지가 대립한다고 봐야지. 그리고 구경꾼들이 근데 어디에 더 몰려섰어? 고목에 더 많이 몰려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가까이 서 있다는 이 서술은 시각적인 거죠. 서 있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서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죠. 시가 활자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회화, 그림,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어린 매화나무보다 화자는 400년 고목을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 거기 구경꾼이 더 많으니까.
다음,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생김새가 좀 안 예쁜데 이거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치? 하지만 이거 주어가 뭐겠어? 고목이겠지. 이거 가지고 어린 매화라고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고목은 주어가 고목이지. 근데 그래도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 이 얘들을 지금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거 알겠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열하고 있는 거지? 쌤이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 추상적이라고 했어.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어미 고를 반복해서 대등적 연결어미죠? 연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주고 있고 이 고목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결어미 고를 통해 운율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처를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해 줌으로써 생생하게 또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연결어미랑 종결어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종결어미는 문장이 꼬랑지에 있는 거야. 문장을 종결해주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문장부호를 찍을 수 있는 게 종결어미죠. 여기 종결어미는 여기 지금 평서형 종결어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평서형 종결음이 다 물러섰다, 휘어졌다 이렇게 이런 그 평서형 종결음이 다를 반복함으로써 이거 다를 반복하면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 가군을 형성한다. 다리 각자죠? 가군을 형성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이거 진물이구나.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그러니까 이 오래라는 말도 느껴지잖아. 얘가 고통이 오래된 거야. 그죠? 그리고 막 흐르다가 너무 불쌍하다. 야, 흐르다가 말라붙었다. 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혹도 있고 구멍도 험상궂고 이렇게 지금 다 비슷하지? 다 이렇게 생생하게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밑으로 가면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젓하고 의젓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진물은 오래된 진물이잖아. 근데 이건 이제 관형사 새를 써서 새로운 진물이잖아. 이거는 새로운 고통이야. 새 고통. 진물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겠지. 근데 번지는 보면은 이거 얘 지금 뭐 다르다, 험상궂다 이런 거 뭐 번지는가 다 현재 시제 선어말 음이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현재에 이 나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래라는 말 있지. 오래. 아까 여기 오래라는 말 있잖아. 오래 고여 있었다가 아팠던 진물도 있고 이제 새로운 진물도 또 번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나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겠죠? 자, 그러면 밑에 의젓하고 의전하다 사군자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이 나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되게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상징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대놓고 말해주는 거잖아. 짱 멋져. 그 자체로 숭고해. 숭고미. 숭고미. 이번에 포인트.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극복, 힘내. 이거 바로 숭고미. 자, 숭고한, 이 나무를 보고 숭고한 거야. 나무 너무 멋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나무가 사군자 중에 으뜸이다. 사군자가 매난국죽이잖아요.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화는 봄에 피거든요. 보통은 좀 초봄에 펴. 완전 추울 때. 그래서 약간 눈 내릴 때도 매화가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왜 초봄에 막 꽃샘추위를 오면은 막 눈 올 때 있잖아. 그러면 눈 맞은 매화가 그렇게 예뻐요. 눈 맞은 매화를 뭐라고 하냐면 설중매라 그런다? 이거는 이 시랑은 상관없어. 근데 설중매라는 술이 있어. 맨날 술래하는 게 웃기지. 이 설중매 있잖아. 이마트 가봐. 이거 완전 예뻐서 초록병 안에 있잖아. 매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매화는 어떤 열매를 맺냐면 매실을 맺어요. 우리가 매실 주스 막 이런 거 먹는 그 매실 알지? 그래서 얘가 매잖아.
그럼 설중매는 무슨 뜻이야? 물이라네. 눈설자지, 눈 속에서 피는 매화다라는 거야. 네이버에 설중매 쳐봐요. 사진 겁나 예뻐. 빨간 매화 꽃 위에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이제 꽃이 다 지고 이제 가을에 열매가 맺으면 그게 매실이 되는 거고, 그 매실로 막 주스도 만들고, 이런 설중매라는 맛있고 비싼 술도 만들고, 매화수잖아. 매화술이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고전시가 배우게 되면 사군자는 맨날 내 친구야. 선비들의 친구야. 내 친구 사군자 해서 막 매화 최고, 대나무 최고 막 이렇게 얘들이 다 절개가 있고 꿋꿋하고 막 선비답고 막 겨울에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 이런 좋은 어떤 유교적인 덕목을 가지고 있는 자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깔 수가 없어. 매난국죽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최고 예찬적 태도가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관습적 상징으로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군자라고. 사군자는 4명의 군자잖아? 군자는 이제 어떤 완벽한 유교적인 인격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선비란 뜻이야, 선비. 갑자기 술 얘기 좀 했고. 자, 근데 으뜸답다. 그러니까 이제 이 4가지 중에 최고다. 그럼 얘도 결국은 비교하는 거네? 최고다. 그렇다고 이거 여기에서 막 소나무 별로다. 소나무는 부정적 대상이다. 이러면 되겠냐? 안 되지. 비교하는 거는 왜 비교한다 그랬어? 이 4가지 매난국죽 중에서 매화를 더 예찬하고 매화의 가치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이런 말 너무 멋있지 않냐?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아까 그 구경꾼들이잖아. 그 구경꾼들 다 어디에 몰렸다 그랬어? 꽃핀 거 보러 가? 어린 매화? 아니지. 사실 어린 매화는 있잖아. 가지가 되게 얇다? 가지가 되게 얇아가지고 좀 앙상해. 약간 멸치 같아. 그래가지고 그 크게 막 화려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매화가 오래되잖아? 고목이 되잖아? 그럼 줄기 있지. 그 둥치. 줄기가 퉁퉁하다? 멋있다고. 그러니까 커다란 그 매화의 그 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목에 몰려가는 거야. 그래서 상처로 구경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저는 여기 부분도 굉장히 역설적인 인식이 느껴졌어. 역설적 인식이 느껴졌어. 여기도 역설적 인식이 느껴졌어. 근데 아마 지금 우리 자습서에서는 여기부터 역설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 그래서 제가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설적 인식을 완전 느꼈다. 너무 멋진 말이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문장의 형식으로 아주 좀 창의적인 발상? 창의적 발상을 보인다. 까지는 안전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처는 단순히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추함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 더 큰 의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단순한 고통의 그러니까 나무가 고통받는 거를 구경하러 오는 느낌은 아닌 거야. 그럼 사이코지. 그치? 만약에 고통받는 나무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나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구경꾼에게 위로가 되고 뭔가 위안이 되는 상처일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이제부터 잘 봐봐. 지금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매화들에 대한 묘사라면 이제부터는 뭔가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거라고. 자, 상처 깊은 이들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와야 돼? 아까 고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했냐? 구경꾼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연결돼야지. 상처 있는 사람들 누구야? 구경꾼들이지. 그치? 심지어 들이라는 전미사 붙어가지고 복수형인 것도 알 수 있죠? 구경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야. 이 여러 명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그럼 여기 가운데 생략대 문장 좀 넣어야지? 뭐가? 고목이. 괜찮지? 고목이 훈장으로 보이는가? 혹은 상처가 도지는 이들에게는, 상처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훈장, 뭐 부적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를 말하는 거냐면 위로를 뜻하는 거야. 위로. 괜찮아요? 위로 같은 거야. 여기 이런 것들이 뭔가 위로. 이거 위로.
부적은 안 좋은 일 있을 때 좀 이렇게 그죠? 잡기 물러가게 하게 하는 그런 그런 거지. 그래서 구경꾼들이 고목에 몰려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공목을 보면서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가 훈장이자 부적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그 훈장이고 부적 같은 잠깐만. 왜 저기 애가 노래를 하냐? 클로바, 음악 꺼줘. 우리 스피커가 반응을 안 해. 쏘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훈장이 위로고 이 훈장이 상처랑 같다는 거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써줄까? 상처 구경이다 라고 했지? 그럼 상처가 훈장처럼 보이는가 혹은 부적처럼 보이는가 라고 시를 읽으셨어야 돼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앞두고 그냥 닥치고 이런 자습서의 해설을 외우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고등 때 망하는 거야. 그럼 진짜 망이 4등급 나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이 시를 읽어내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져야 돼. 그 힘을 저는 문장 성분들을 통해서 생략된 문장 성분들을 선생님이 넣어주면서 행과 행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시를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고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도 무지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대꾸법이 있지. 뭐뭐로 보이는가, 뭐뭐로 보이는가. 근데 이 뭐뭐로 보이는가는 사실 의문형 어미거든요. 의문형 어미야. 근데 이거는 이게 좀 서리법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자습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면 진짜 궁금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저기 다 상처 밑에 다 상처 구경하러 구경꾼들이 가 있지? 해가지고 훈장처럼 보이나? 궁금하네?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서형 종결어미는 아니고 의문형 종결어미는 확실한데 이제 저는 서리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도 말씀 안 해주셨을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한 거는 굳이 서리법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국어는 해석의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의문형 종결어미는 확실하다는 거. 자, 100년도 못된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 쌤이 여기 적어놨어. 구경꾼들이 이 상처를 보면서 왜 저거를 훈장이나 부적처럼 여기겠어? 바로 구경꾼들이 이 나무의 상처를 인식한다는 거거든? 인식한다는 거야. 쌤이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 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여러분이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면 그거는 선생님의 정서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선생님 첫사랑 잘 지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첫사랑이 왜 해? 누가 물어봤어? 그게 아니지. 선생님이 첫사랑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첫사랑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은 첫사랑이랑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야. 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내 곁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인식한다는 거지. 그럼 내 곁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인식하면은 어떤 정서를 드러낸다는 거야? 그리움. 괜찮지? 선생님 여기 그립단 말 없는데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구경꾼들이 굳이 가가지고 나무의 상처를 구경한다는 거야. 보면서 이 꽃이다. 아주 그냥 진물 장난 아니네. 개 아프겠다. 이런 사패가 아니라 그랬지. 어떻게 이 상처를 보면서 상처가 너무 심하다. 야 아직 저거 새진물 아니야? 아유 아직도 아픈가 봐. 근데도 이렇게 꿋꿋이 서 있어? 아주 굳세게? 야 의젓하다. 역시 사군자 중에 최고다. 왜 이렇게 상처를 인식하겠어? 이거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공감, 교감. 괜찮아? 인식한다는 거, 나의 눈에 띈다는 거, 교감, 공감.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예쁜 여자가 있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네? 예쁜 여자 눈치챘어. 인식했어. 교감, 공감. 근데 막 너무 별로면 지나가도 누가 지나갔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인식을 못한 거야. 인식을 못하면 중요한 시적 대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행이 교감 공감으로 연결돼야 돼. 그럼 상처를 통해서 교감 공감하면 얘 어떤 정서를 느끼겠냐? 위로받는 거지.
이거 선생님이 가재미 했구나. 가재미 같은 거 이제 설명할 때 했잖아. 문태준 시인의, 그죠? 나도 가재미, 너도 가재미, 가재미가 가재미를 본다? 내가 네 옆에 따라 눕는다?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 똑같은 대상이 된다는 거. 인식한다는 거. 교감, 공감. 괜찮지? 고목은 구경꾼들에게 위로를 주는 대상입니다. 그니까 상처에 가치가 있다는 거야. 못생겼지만 이 상처의 가치는 위로가 된다는 거지. 다음, 100년도 못된 사람이 다 구경꾼 얘기라는 거야. 상처 깊은 사람, 상처 도진 사람. 사람은 100살 살기 어렵잖아. 그치? 근데 이런 사람이 매화의 400년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지. 400년 동안 아프면 뒤지게 아팠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럼 사람이랑 고목이랑 대조하고 있지. 사람은 100년도 못 산다? 근데 매화는 400년 넘게 산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목의 나무 종류를 알 수 있어. 매화나무인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 늙은 외화나무의 상처를 인간은 물론 헤아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400년 동안 고통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과 고목의 어떤 수명을 대조해 줌으로써, 중요하다. 사람과 고목의 수명을 대조해 줌으로써 고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더 부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법이겠지. 다시 100년도 못 산 사람, 그러니까 수명이 짧은 사람은 매화의 400년 수명은 짧잖아. 그러면 서로의 수명을 그러니까 대조시켜. 인간은 많이 못 살아, 매화는 겁나 오래 살았어. 그럼 이렇게 대조를 시킴으로써 또 어떤 효과가 있어? 고목이 가지고 있는 이 400년 상처가 얼마나 대단한 상처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강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들이 나무가 너무 대담해가지고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진다. 이거 촉각이죠? 자,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거 상처의 향기, 멋있지 않아? 상처의 향기가 있어?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했네? 그래서 이렇게 후각적으로 이제 여기 위에 향기까지 맡아본다는 셈 빼먹었네. 같은 얘기니까. 후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죠.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도치법이거든요. 생각해봐.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주어랑 서술어랑 순서를 바꾼 거죠. 이거 도치법이지. 괜찮지?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보면 진동하겠지라고 했잖아. 아이고, 하겠. 아이고, 이거 하는 지울까? 겟. 예. 여기서는 이거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 아니지? 그럼 무슨 선어말음이냐? 추측이죠. 추측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화자는 구경꾼들이 막 나무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했을 거야. 그럼 손으로 나무를 막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자가 주관적 인식으로 막 상상하는 거야. 그러면 저 만졌던, 이 사람이 만졌던 손에 향기를 맡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거지. 그러면 나한테는 아직 향기가 멀리까지 안 가겠지만 그 손에서 향기가 날 것처럼 추측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하겠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도치법까지 추측까지.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치법? 왜 후각적 이미지 쓰는 거야? 다 강조지. 모든 건 다 시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강조. 자,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이 주제지. 상처는 사실 좀 이렇게 외적으로는 추하지만 꽃은 외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비교해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상처인 거지. 그죠? 내면적 아름다움이 외면적 아름다움보다 더 가치 있다는 깨달음을 이제 주제의식으로 마지막에 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고통을 이겨낸 상처잖아. 이건 우리가 역설이라 그러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역설.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까지 하나 더 가지고 왔다. 쌤이 좋아하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한다. 시상을 종결한다는 건 시의 가장 마지막 문장,
시의 가장 마지막 줄에 보통 서술어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말은 좀 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꽃인 것 이렇게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는 게 선생님 필기를 잘못했냐? 명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으로 왜냐면 꽃인 것 이러면은 명사로 종결하는 건데 것을이라 그러면은 목적격 조사로 종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서술어 생략하지 않았으면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알았다. 이런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서술어를 일부러 생략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운을 남겨, 여운. 그죠? 그리고 주제부각. 아예 모든 거는 다 주제부각이야. 뭐 주제를 부각한다는 건 사실 판단할 필요도 없는 너무 당연한 시에서 가장 디폴트 값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화자가 느꼈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죠. 여기도 그 봄나무랑 비슷한 게 표면적 화자가 없어요. 표면적 화자가 없어. 그럼 여기서의 화자는 어떻게 표현하셔야 돼? 이렇게 매화 고목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 이게 표면적 화자가 되겠지. 이게 이면적 화자가 되겠지. 봄나무랑 굉장히 비슷한 시네. 그죠? 자연을 가지고 인간사로 확장해가지고 내면이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핵심 정리하고 끝낼게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대조적, 감각적, 교훈적, 그죠? 특징, 매와 어린 나무랑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표현, 이거 시각적. 그리고 역설적이고 잠시난 발상, 괜찮죠? 그리고 이 시의 계절적 배경, 이런 거 중요하겠네. 봄이다, 그죠? 매난국죽, 봄이라 그랬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 그럼 매화나무가 있는 장소겠지, 뭐. 자, 밑에 학습활동, 이런 게 다 중요하죠.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지금 구경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보자는 건 결국 교과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활자를 읽고 이거를 머릿속에 심상,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구경꾼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서술어를 보면서 구경꾼들이 뭐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라는 거야. 그치? 얘네들 나무 구경하잖아. 고목 구경하잖아. 그리고 고목 위로 막 개미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겁나 이거 나무 휘어져 있고 상처 구경하고 있고 향기 맡고 쓸어 만지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시인이 어떤 심미적 체험을 한 자기가 실제 그 고목을 봤겠지. 그 내용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겠지. 그 깨달은 바를 시로 표현한 거지. 그럼 이 시를 감상한 느낌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도 봐봐. 상처가 많지만 의연하게 서 있는 고목이 큰 감동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효용론적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 생각이지. 그죠? 효용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거는 향기가 난다는 표현, 이런 거는 형식상의 아름다움이겠지. 그치? 근데 여기 다른 거, 나머지 부분 다 내용상이네. 내용상으로 인식한 부분들이겠네. 주제 아니면 시에 나타난 상황을 보고 감동받은 거니까 내용과 형식을 구별하셔야 된다. 다음, 심미적 인식. 시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추측해보자. 그치? 그러니까 이 시를 쓰기 위해서 결국 뭐를 추측해보자 하는 거야? 창작 동기를 추측해보자. 그래서 답이 뭐야? 이렇게 한창 꽃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보다 꽃이 지고 있는 고목에 더 몰려선 구경꾼들을 어떤 보게 된 경험이 있을 거야. 시인은 뭘 느꼈어? 고목의 상처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이거는 표현상으로의 심리적인 인식이야. 이거는 내용상 아니야. 내용 형식 구별해야 된다 했어요. 여기 보면은 시각적 이미지, 역설, 대조 이런 거의 표현법 이런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삶의 의미. 그럼 여러분 이거 이제 블로그에 쓰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심미적 인식의 공유지. 공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느낀 바를 또 다른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느낀 점, 독후감, 후기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지. 이 친구는 블로그를 하네. 블로그 보면 얘가 이제 자기의 느낀 점을 쓴 거지. 이런 게 떠오른대. 그죠? 이들을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뭔가 자기의 어떤 경험이랑 연결하는 거지. 시에서 깨달은 바를 상투성이지만 그들의 노력을 알기에 그들의 반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후기를 잘 썼다잉. 그들의 발은 그럼 뭐랑 똑같겠어? 상처겠지. 상처가 꽃보다 아름답다. 그럼 얘는 시의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막 댓글 겁나 달았네. 상처는 고통, 하지만 교훈이 있어 성장한다. 오호. 그러니까 이거 다 각자의 느낀 바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거 지금 다 심미적 체험을 공유하는 내용이죠. 친구를 함부로 대해서 친구가 멀었던 경험이 있다.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이랑 연결하는 거죠. 우리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거랑 이 작품에 대한 거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거를 정리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아픔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얘도 이 작가의 심미적 인식에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아픈 자리에서 화사한 꽃이 피어나길. 마음은 화사한 꽃밭이 되겠네요. 뭐야, 은유법. 너 멋있다. 이 사람 글 잘 쓴다, 야. 그리고 매화의 뒤틀림에서 귀함을 발견한 시인과 이 시를 알려준 아tim님께 감사. 모두 다 선풀이네요. 악플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시의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개중요. 상처가 아름답다는 거에 공감한다. 또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조심해야 돼? 고통을 피하자. 이런 주제의식. 어때? 고통을 피하자. 이런 주제의식. 안 돼. 여기는 고통을 피하라 그랬어? 아니야. 상처 고통이야.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도 아름답게 하지. 왜? 아프니까 성숙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처를 긍정하고 있어. 고통을 긍정하고 있어.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나 상처를 회피하고 멀리하고 꺼려하고 이런 거는 이 시인이 추구하는 주제의식이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인생에서 어떤 상처가 꽃이 되었던 경험을 해서 이것도 다 내가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핵심적인 거예요. 쌤이 앞에서 다 설명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작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